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독방송 영육강건TV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요. 우리들의 이런 이야기 가운데 실제로 이제는 어디가 아픈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또 그것이 내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맞춤형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혼자 얘기할 경우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사모님, 조 사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증, 어디가 아플 때 사모님이 요즘 누가 그렇게 많이 아프다 그러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네. 물론 앉아서 하시는 직업이긴 하지만 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발까지 절이 돼요. 그래서 왜 허리가 이렇게 많이 심하게 병원 가서 그냥 주사를 맞으면 그때뿐이고 네, 네. 또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신 권사님이 곁에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허리 아픈 네. 통증, 그 이제 디스크라고 흔히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잠깐 나눠보고, 우리가 보통 이제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게 되면 허리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에 대한 것이 달라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니까 그래서 여자, 남자 중에 여자. 또 여자죠. 네. 그러니까 여자가 아픈 부위와 남자가 아픈 부위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그분은 자주 아팠느냐 아니면 처음 아팠냐 여기에도 또 차이가 있어요. 자주 아팠다면 그만큼 심하게 된 것일 것이요. 처음 아팠다면 그거는 이제 시작이니까. 허리 아프신 지 조금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아무래도 또 연세도 있고 하면 네. 그럴 때에는 우선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허리가 아픈 부분에 대한 걸 먼저 이해할 때 허리는 표현된 증상이에요. 네. 그러면 증상이 있다면 시작이라는 원인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원인은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허리가 아픈 여자분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랫배가 차요. 그분 몸 차세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도 허리에는 이제 흔히 다 알고 요통이라 그러잖아요. 네. 요통은 요추 통증을 줄임말로 요통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요추라고 하는 부위 우리가 척추는 뒤쪽이에요. 네. 근데 뒤쪽에 있는 척추 앞에 뭐가 있죠? 내장이 있어요. 네. 근데 내장은 정해진 위치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요추 그리고 밑에 이제 선추라는 게 있고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잘 모르실 테니까 아무튼 허리를 중심으로 할 때 배꼽 뒤로 생각하시면 돼요. 배꼽 뒤. 네. 네. 그러니까 배꼽 뒤에서 위가 조금 아플 수 있고 아래로 아플 수가 있는데 근데 배꼽 약간 밑에 쪽으로 가도 많이 아픕니다. 그럼 그쪽 앞에는 여자분들이 뭐가 있죠? 자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자궁의 문제는 주로 차가운 사람이 많을까요? 차가운 사람. 그렇죠. 네. 차갑다는 건 혈액순환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잘 안 됐으면 굳어질까? 안 굳어질까? 굳어져요. 굳어지죠? 네. 우리 몸은 근육도 등등이 따뜻하게 유연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차가워서 왔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직립보행을 해요. 네. 인간은. 네.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은 동물같이 네 다리로 짚고 다니는 것과 다른다는 것은 척추의 모양이 동물은 수평이 돼요. 인간은 수직이 되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땅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떨어뜨리면 툭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잡아다닐까요? 안 잡아다닐까요? 잡아다녀요. 네. 이 잡아다녀서 오는 문제로 인하여 눌리게 되죠. 그런데다 이 눌림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삐쩍 마른 사람과 뚱뚱한 사람과 누가 더 눌리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네. 이런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몸의 직립보행 상태에서는 눌려서 아플 수밖에 없다는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죠. 네네. 그렇다고 다 아파요? 아니죠.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프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척추라는 것이 서 있다면 네. 척추 양옆에는 기립, 네. 세운다는 네. 근육이 있어요. 아주 굵은 근육이. 그럼 그 근육이 버텨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버텨줘요. 버텨줘야 되는데 근육의 힘은 네. 근육량은 네. 운동하지 않고는 안 생겨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를 튼튼하게 하려면 척추 양옆에 싸고 있는 근육이 튼튼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따로 또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이것을 알면 예방도 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육에 힘이 생기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척추가 있으면 물렁뼈 사이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디스크라 그래요. 네네. 그럼 이게 튀어나가서 다른 걸 누르잖아요. 네. 그게 디스크거든요. 굉장히 많이 아프죠. 신경을 네, 자극하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튀어나간 것도 눌려서 튀어나온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세예요. 자세. 네. 그러니까 바른 자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른 자세가 아닌 것 가운데 제일 문제되는 거 몇 가지만 들어오면 네. 다리를 꼬고 앉아. 어.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네. 또 하나 집에 쇼파가 있잖아요. 네네. 집에 쇼파라는 것은 몸이 깊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몸이 깊이 들어가면 척추를 일자로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라는 것은 의자에서도 바른 자세로 앉아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바로 그런 이유가 되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아랫배가 찰 수 있다, 기립근육이 약하다, 네. 자세 이상해서 온다.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척추라는 것은 앞에 있는 오장육부 내장을 담고 있는 몸통의 뒤쪽에 있어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몸통이라고 하는 데에 있는 오장육부 내장과 우리 몸은 특히 척추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네.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뭐 외우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요것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목뼈라고 하는 경추 7개, 그 다음에 흉추가 있고 그 밑에 요추가 있고 꼬리뼈라고 하는 선추가 나오는데 우리 몸의 척추에는 오장육부라는 내장이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에 문제가 있다. 그럼 9번째, 10번째 흉추에 무조건 그 이상이 함께 갑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9번째, 10번째 흉추를 눌러서 아프다면 간에 이상이 있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배꼽 주변을 보게 되면 자궁과 소장과 대장 외에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허리에 문제가 온다는 것은 거의 정해놓은 거예요. 아랫배가 차갑다, 자궁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허리에 문제가 온다는 것은 거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아픈 통증이 있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이 시간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예방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플랭크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렇게 방바닥이라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죠. 엎드려서 배를 갖다 땅에다 대지 않고 엎드려 뻗쳐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근에도 힘이 들어갔지만 특히 척추 뒤에 있는 기립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엉덩이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종아리 위쪽에서 쫙 힘이 들어가고 아주 좋은 운동법인데 그것이라도 해야 돼요. 우선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허리가 아플 때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리가 내 굉장히 많이 아프다. 이때는 이제 할 수 없죠. 이거는 예방 차원에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운동기구가 있어요. 외국에는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어요. 훌자로 시작해요. 훌라후프. 네. 훌라후프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엔 그 훌라후프가 크잖아요. 네. 제가 이제 어느 때 운동하러 이렇게 산에 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훌라후프 이렇게 굵은 파이프 혼자 들기도 힘들어요. 들기도 무거울 때 이렇게 굵어요. 이만하고 그거를 흔들고 있는 맞아요. 어르신들 계셔요. 이야, 네. 대단하시다. 그런 분들은 허리가 아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훌라후프를 권하는 이유는 우리가 훌라후프를 한번 하다 보게 되면 엉덩이를 돌리게 되잖아요. 예. 그럼 허리가 벌써 운동이 되잖아요. 아, 네. 고관전도 운동이 되죠. 네. 근데 더 운동이 되는 건 내장이 움직여줘요. 거기에.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양쪽으로 돌려야 할까? 한쪽으로만 반복해야 할까? 양쪽으로요. 그렇죠. 그 지혜가 양쪽으로 해야 돼요. 왼쪽으로 10번 했으면 오른쪽으로 오른쪽도 10번. 10번. 근데 어느 분을 보면
한쪽은 잘하는데 반대쪽 못하는 안 사람도 돼요. 있어요. 말습관이. 그게 이제 훈련을 좀 더 하셔야 된다는데 네. 그래서 요즘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쉽게 집에서 네. 그러면 이제 플라우프에다가 스마트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돼요. 네. 그래서 스마트 플라우프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허리에다가 딱 붙이게 돼 있어요. 훌라후프를요? 딱 붙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가 매달려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다가 서 있어가지고 돌리면 뭐가 돌아가죠? 추가 돌아가는 거예요. 오. 이거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처음 하는 분들도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언제라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많이 권해요. 음. 이런 방법이 있고, 자, 끝으로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라 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밖에 나가면 철봉, 네. 집에서 문틀에다 해놓을 때 문틀 철봉이라고 네, 해요. 네, 있어요. 그래서 그 문틀 철봉을 만들어 놓고, 문틀 철봉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왜냐? 매달림. 젊은 사람들은 매달려도 괜찮은데, 나이가 먹어서 매달리게 되면 어깨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몸을 매달 수 있도록 네. 어깨에다가 집어넣고 매달리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오, 이거는 네네. 알. 문틀철봉 몸 견인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 가면 많이 있어요. 네네. 그거를 사서 문틀에다가 달아놓고 거기에다가 내 팔을 끼고 있다 보면 몸은 늘어지잖아요. 네네. 네. 몸이 늘어질 때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이 어딜까? 척추. 그렇죠. 허리예요. 허리 부위. 네, 허리구나. 근데 허리 부위를 그냥 늘려만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잖아요. 아, 네네. 그냥 매달려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오래 매달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뚱뚱하니까. 사모님 같이 날씬한 분은 알죠. 괜찮은데 그게 뚱뚱하면 그 몸무게를 지탱을 해야 되니까 힘들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뚱뚱하다 할지라도 잠깐씩은 그걸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거꾸리라는 게 있습니다. 거꾸리. 그래서 발목을 잡아주게 하고 네. 몸을 거꾸로. 네. 그런 게 있어요. 물고 나무 섰듯이.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기구가 좀 커요. 그래서 집에다가 공간이 있을 땐 몰라도 집에다가 데려놓고 하기엔 조금 좀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좀 거꾸로 하다 보면 좀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그런 단점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거꾸리라고 하십시오라고 저는 당부는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랭크 운동, 엎드려 뻗쳐가기, 훌라후프로 좌우로 돌려주기, 네, 네. 그리고 또 문틀 철봉을 만들고 내가 팔꿈치 겨드랑이에다 끼고 매달려 있기 네, 이런 네. 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속에 내장이라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꾸준히 방송에 이야기하고 있는 잘 먹고 잘 싸고 뭐 이런 등등의 네네.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좀 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거는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허리가 아프다는 사람들에게 꼭 이걸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차렷하고 바른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앞으로 구부리는 거예요. 허리 아픈 사람이 앞으로 구부립니다. 별 이상이 없다. 그럼 이제 그 자리에서 뒤로 몸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양쪽으로 다 아플 수 있고 앞으로 구부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뒤로 넘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럴 때 뭐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젊은 사람들은 주로 앞으로 구부리기를 잘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노인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 뒤로 넘기기를 잘 못해. 맞아요. 이거 쉽게 얘기합시다. 할머니가 네. 앞으로 구부리고 가요. 뒤로 젖히고 가요. 구부리고 가죠. 그럼 이제 구부리고 하잖아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주로 구부리시네. 뒤로 젖히기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간혹 뒤로 젖히기가 안 되는 특히 여자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은 별로 없는데. 네. 그럴 때 좀 몸을 세우긴 세웠는데 할머니가 몸을 세우긴 세웠는데 좀 뭔가 불안한 거야. 삐딱하게 뒤로 넘어가 있는 그런 걸음걸이를 하시는 분도 봤을 텐데 아무튼 가만히 있어도 아픈 경우 앞으로 숙였을 때 아픈 경우 뒤로 접혔을 때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모든 경우라 할지라도 척추가 달라붙는 경우가 많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비슷하게 해야 돼요. 네. 그걸 하지만 이제 만약에 또 한 가지 하셔야죠. 이거 아주 지혜로운 건데 앞으로 굽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을 앞으로 굽히는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런 사람들은 몸을 뒤로 넘길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얼만큼 숙이는지 체크해 갔다가
뒤로 넘기기를 10번, 20번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기면 아까는 이만큼밖에 안 내려갔는데 10번, 20번 이만큼 내려갑니다. 네. 이걸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게 되면 허리 점점 내려가요. 네. 몸이 숙어진다고. 그것이 바로 반대급부 운동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뒤로 젖히지 못하는 사람은 뒤로 젖히려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는 몸을 앞으로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면 뒤로 젖히는 것이 조금씩 나아져요. 그렇게 나아진 상태로 훌라후프를 한다든가 플랭크 운동을 한다든가 해서 힘을 좀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꼭 한 가지 아셔야 할 거는 이건 어려운 단어로 장요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요근.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배꼽 좌우로 배꼽 좌우로 특히 이제 왼쪽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배꼽 좌우로 이 손가락 약 2마디 3마디 옆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아래쪽으로 한 2마디 또 내려가면 네. 그 자리를 눌러보면 많이 아플까요? 조금 아플까요? 많이 아프죠. 굉장히 아픕니다. 네. 그런데 그 아픈 자리로 인하여 당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당기는 걸 어떻게 해야 돼? 풀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바로 눌러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구두상으로도 얼마든지 듣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으니까 일러드리는데 허리가 아픈 사람이 반드시 눕습니다.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제가 일러드린 대로 만약에 왼쪽이 더 아프다 그러면 왼쪽 배꼽에서 옆 수평으로 한 2마디 3마디 그 사이쯤으로 와가지고 다시 그 밑으로다가 한 2마디 3마디 내려갑니다. 그 자리를 꾹 하면 콱 누르면 아프니까 꾹 눌러보는데 깊이 있게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자지러지게 아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지러지게 아픈 자리, 누워있는 거예요. 자지러지게 아픈 그 자리를 왼쪽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이 아프다 했을 때, 왼쪽이 아프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왼쪽 부위에서, 오른쪽이 아프다 했을 때 오른쪽에서, 그 오른쪽이 아프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봅시다. 오른쪽이 아프다고 했을 때는 오른쪽 무릎을 손으로 잡고 그 무릎을 배 쪽으로다가 밀어줘요. 그러면 뒤에 엉덩이가 이렇게 쭉 당겨지게 있죠, 근육이. 그렇게 밀면서 좀 전에 아파서 눌러서 아픈 자리, 거기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든 손을 모아서 누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꽉 누르면서 그 자리에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꽉 누르면서 쑥, 꽉 눌러주면서 쑥, 아니면 꽉 누르고 쑥쑥쑥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 10번만 하더라도 아픈 통증이 상당히 줄어져요. 그 자리의 아픔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면 굉장히 많이 가벼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조금 좀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이제 옆구리 쪽에 그 쏙 들어간 자리, 갈비뼈가 끝나는 12 그 흉추에 붙어 있는 갈비뼈, 12번째 갈비뼈라 그러죠. 그 갈비뼈 자리에 속하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를 옆으로 눕게 해서 그 자리 눌러오면 굉장히 아파요. 그럴 때 그 자리도 역시 꾹꾹 눌러줘 가면서 그 자리 또한 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허리를 중심으로 한 그 자리를 꾸준히 누르다 보게 되면 점점 좋아지고 아픈 게 풀어질 수가 있는데 아까 일러드린 그 운동법도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네, 그렇게 해놓고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안에서 내장의 문제로 인해서 자세 불량 등과 함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장육부 내장에 의해서 오는 문제가 우리 몸에는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함께 결부돼 있어요. 그래서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해야 되고 오장육부가 건강해서 소화가 잘 되고 대변과 등등이 원활했을 때 깨끗한 피가 몸 전체를 돌아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 매 시간 이런 얘기를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드는 피를 위해서는 깨끗한 음식의 재료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가 피를 잘 만들어서 일을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각종 근육과 관절이 유연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될까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방법을 해야 돼요.
그럼 그런 방법에 대한 거를 이 방송국을 이렇게 공개홀에 오면 그 알려주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네. 여러분들의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맞춤형 운동법 등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허리가 아픈 그분 네. 이 내용이 좀 길고 한 20분 얘기했지만 네네. 하나하나 만들어 찾아가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해가면서 그분이 좋아질 때까지. 네. 그리고 또 만약 찾아오면 제가 또 도와드릴 것 같아요? 안 도와드릴 것 같아요? 도와주실 것 같아요.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우리 방송국 홀에 찾아오시면 또 정해진 시간이니까 약속하고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허리 아픈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허리 아픔은 얼마나 불편해요. 많이 꼼짝도 불편하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아픈 문제에 대한 것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네. 잘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조성모 우리 모두 되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네. 아시겠죠? 네. 훌라후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당연히 오늘부터. 좋죠. 네. 자, 이 시간 감사하고요. 정인교 목사였습니다. 정일사모였습니다.